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세 번째 파트의 16장이죠. 16번째 챕터인 파동 1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5장에서 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파동 현상은 진동에 이어서 자연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동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파동 현상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흔들었더니 밧줄의 모양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아니면은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수면의 모양이 이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빛도 파동의 일종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파동 현상이 많은데, 그럼 파동이 뭐냐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파동을 얘기하면은 일단은 진동이 들어가야 돼요. 매질이 진동해야 되고 뭔가가 진동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에너지 전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동 1을 하고 파동 2는 뭐냐면, 파동 1에서는 주로 횡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횡파인데 1차원적인 파동, 1차원 파동, 그러니까 줄을 통과해서 줄을 지나가는, 줄을 흔들었을 때 줄을 통과하는 파동에 관한 현상을 할 거고요. 요 다음 장에서 나오는 파동 2에서는 종파, 횡파가 아니라 종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횡파하고 종파를 구분하면은 횡파와 종파로 구분이 되지만은, 종파에서는 이제 2차원, 3차원 일반적인 파동에 대해서 3차원도, 그래서 소리죠, 소리. 그래서 일단 이 파동 1과 파동 2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횡파가 됐건 종파가 됐건 이 파동 1, 2에서 다루는 내용이 나중에 광학, 빛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횡파, 파동 1, 횡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파동을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파동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파동은 다 공통적으로 진동과 에너지의 전달이라는 현상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현되는 방법이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역학적인 파동과 전자기적인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파동을 이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파동이 실제로 전달돼 나가는 방법, 모습에 따라서 뭐 횡파다 종파다 그렇게 해도 구분할 수 있고, 파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17장에 나오는데, 파면의 모양을 가지고 평면파다, 구면파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파동의 종류라고 했던 것은 매질이 필요하냐 없느냐, 매질에 관해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역학적인 파동, 뉴턴의 법칙, 그러니까 역학 그럼 뉴턴 법칙이죠. 그래서 뉴턴 법칙을 따르는, 뉴턴 법칙에서 설명이 되는 매질이 꼭 필요한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빛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다 매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는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파동이 전파되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그에 비해서 매질이 필요 없는 것, 매질이 필요 없다는 것하고 매질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질은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것. 그럼 매질이 없어도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데, 매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전자기파인데, 이때는 그럼 뭐가 진동하느냐? 여기서는 매질이 진동을 해요. 근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우러져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동의 주체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에요, 빛.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c로 진행해 나가는 전자기파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관찰이 되는 파동은 이 두 가지인데, 세 번째로 물질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파는 사실은 확률 파동이에요. 확률에 관한 파동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질파를 눈으로 보거나 관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입자의 파동성을 얘기할 때, 파동으로서 똑같이, 그러니까 역학적인 파동이다, 전자기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술하는 그런 수학적인 성질을 그대로 동원해서 입자의 파동성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입자의 파동성이, 입자가 뭐 밧줄을 흔들면은 밧줄의 모양처럼 입자가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진행해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매질이 진동을 할 때, 역학적인 파동에서 매질이 진동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죠. 그러니까 밧줄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럴 때
매질은 요 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거고 이 모양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이라고 할 때 입자가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입자의 파동성은 확률파예요. 확률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간다. 확률이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질파는 사실상 당분간은 다루질 못해요.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역학적인 파동과 전자기파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런데 전자기파도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일반 물리학 그 2권에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파동과 세로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로파동이 횡파고요. 세로파동이 종파. 그래서 이거는 가로지른다. 얘는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인데 요거는 그 이제 파동이 진행해 나가는 방법적인 구분으로 가로파동과 세로파동을 나누는데 먼저 펄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펄스. 파동하면 펄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밧줄을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은 한 번 정도 흔들었을 때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 쭉 진행해 나가죠. 그죠? 근데 두 번 정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면은 요 밧줄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진행해 나가겠죠. 세 번 더 흔들면, 여러 번 흔들면 그러면은 밧줄의 모습이 여기서 계속 손에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모습이 그대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면은 밧줄 전체의 파동의 모습이 다 보이지만은 짧게 한두 번 정도 흔들어서 짧은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펄스는 짧은 파동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 하나가 펄스다. 그게 아니고 요것도 펄스로 칠 수 있고 뭐 여기까지도 펄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은 파동을 펄스라고 얘기를 하면